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 임용고시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우선 이 임용고시 시험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 치르는 시험, 1년, 아니 그 이상의 시간을 투자했지만 단 몇 시간 이내에 내 모든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시험인 거죠. 뭐가 중요할까요? 바로 인출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 합격생들, 특히 고득점자들이 말하는 공부에서 중요한 것, 바로 인출을 높여라 였습니다. 즉 그 시험 현장에서 짧은 제한 시간 이내에 더 많은 것을 인출해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인출을 높일 수 있을까요? 여러 고시 공부와 관련된 책들에서 인출을 높이는 방법으로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바로 구조화였습니다. 구조화가 된다는 것은 엉망진창으로 내용들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차곡차곡 그리고 체계적으로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방 정리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왜냐고요? 시험 현장에서 내 머릿속에 있는 무언가를 꺼내는 과정과 내 방에서 무언가를 찾는 과정은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자, 그러면 내 방에서 내가 필요한 물건을 잘 찾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종류별로, 열쇠는 열쇠대로, 안경은 안경대로, 시계는 시계대로, 컴퓨터와 관련된 것들은 컴퓨터와 관련된 것들끼리, 그리고 화장품과 관련된 것들은 화장품과 관련된 것끼리 정리를 잘 해놓는다면 잘 찾을 수 있겠죠.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서없이 내용을 막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종류별로, 영역별로 내용을 집어넣게 되면 잘 꺼낼 수 있게 되겠죠. 공부 내용을 머릿속에 잘 정리해서 넣게 되면 머릿속에 내용이 잘 구조화가 되겠죠. 카테고리화가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카테고리가 잘 된 걸 인지지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적장애 영역의 인지지도를 한번 보여드리면, 먼저 지적장애에서 중요한 크게 4가지의 카테고리는 뭐가 있을까요? 지적장애의 정의, 지적장애의 원인, 지적장애 학생들의 특성, 그리고 그 특성에 맞는 교육, 이렇게 4가지가 중요해집니다. 먼저 정의에서 중요한 건 뭐죠?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 의학적인 관점에서 사회적인 관점으로 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지적장애의 정의 3가지 요소가 있죠. 지능, 그리고 적응행동, 발달기가 있는데, 특히 적응행동 같은 경우는 개사실, 각각에 대한 개념, 그리고 그 각각 하위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까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AAIDD에서 말하는 5가지 가정, 그리고 지원의 개념, 지원의 유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옛날 거지만 간제 확정, 이것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원 강도척도 SIS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PCP라는 개인 중심 계획까지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 지적장애 원인으로 넘어가게 되면 예방의 3가지 차원, 1차, 2차, 3차 예방, 각각의 개념들 그 비교해서 알고 계셔야 되겠고, 그리고 행사교생이라고 외웠어요. 행동적, 사회적, 교육적, 생물의학적, 이 4가지 각각의 원인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적장애 학생들의 특성, 인지적 특성, 그리고 정의적 특성, 학습적인 특성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뭐 외부 지향성, 또 외적 통제소, 그리고 학습된 무기력,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지적장애 학생의 특성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카테고리 지적장애 교육에서는 기능적 생활 중심 교육과정 빠질 수 없죠. 여기서 생태학적 목록, 환경조사법이라고 하죠. 그리고 지역사회 중심 교수, CBI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문 참여의 원리, 4가지 잘못된 것들, 그리고 이 각각의 극복 방안들까지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적장애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의 유형들, 중다수준, 중보, 대체 교육과정, 이 개념들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지적장애 학생들의 교육과정을 구성하기 위한 5가지 원리, 최소위험 가정기준, 영수준의 추측, 자기 결정의 증진, 연령에 적합한 교육과정인가, 그리고 마지막 궁극적 기능성의 기준까지. 이 정도가 지적장애 학생들을 위한 인지지도, 그 카테고리화가 되겠죠. 여러분들 정교화 교수 이론 아시나요? 그 라이글루스라는 학자가 그 교수 이론을 말했는데, 이 학자는 공부는, 학습은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나아간다라고 했습니다. 지적장애 정의 원인 특성 교육이라는 내용에서 점점 세부적으로 내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학습이라고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줌인과 줌아웃을 한다고 했어요. 지적장애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원리 5가지 뭐가 있을까? 들어갔을 때 최소위험 가정의 기준, 이것은 무엇일까? 또 줌인해서 안쪽으로 들어가다가 도대체 이게 어떤 내용일까? 했을 때 줌아웃해서 이것이 지적장애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원리구나. 더 나아가서 지적장애 학생들의 교육에 해당하는구나. 그리고 이런 지적장애 학생들의 특성은 어떤 것이 있지? 해서 그 위에 카테고리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라이글루스는 한 번만 이 과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반복한다고 했는데요. 줌아웃을 통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확인을 하고, 또 줌인을 통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공부하기도 하고요. 또 세부적인 내용을 보다가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이지? 어떤 항목이 들어가 있는 거지? 궁금하다면 줌아웃을 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앞뒤의 관계를 확인한다는 거죠. 구조화된 체계적인 공부를 통해서 형성된 인지지도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울 뿐만 아니라 이후에 암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암기는 이후 시험 현장에서 인출될 때 편하게 되겠죠. 그리고 인출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저는 차키를 굉장히 잘 찾거든요. 심지어 제 방에 불이 꺼져 있더라도 차키를 찾을 수 있을 만큼 차키를 굉장히 잘 찾아요. 왜 그럴까요? 항상 그 자리에 뒀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뒀기 때문에 그 차키를 찾는 것이 연습이 엄청나게 많이 되겠죠. 제가 출근을 하든 외출을 하든 거의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그게 연습이 되기 때문에 잘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의 인출을 높이기 위해서 수없이 반복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 수없이 반복하는 거 언제 하면 좋을까요? 매일 하면 좋겠죠.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공부가 마치는 시간이 밤 10시였어요. 좀 빨리 마쳤죠. 10시에 마치기 전 9시에 저는 공부를 마쳤어요. 할 내용이 더 많고 오늘 공부를 덜 했다고 하더라도 9시에 무조건 마쳤어요. 마치고 바로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정도 인출을 연습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백지를 펼치고 내가 그날 공부한 내용, 교육학, 특수교육 교육과정, 특수교육법, 특수교육학의 모든 내용들을 이제 펼쓰기 시작했습니다. 펜으로 쓰는 것이 시간이 아까울 때는 허공에다가 내가 말을 하면서 상상을 하면서 인출을 연습을 했거든요. 꼭 강의를 복습하는 것만이 복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즉 그날 내 공부를 인출을 통해서 확인을 하면 이것이 동시에 복습이 되는 거죠. 올해 합격한 어떤 합격생 같은 경우는 이 인출의 과정을 저는 백지했는데 그분은 녹음기에 했다고 하더라고요. 일을 하시면서 합격한 분인데 그 직장에 가는 출근길, 퇴근길이 굉장히 멀었는데 그 차 안에서 그 녹음 내용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나의 언어로 녹음되어 있는 내용들, 내 인지 구조 속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때론 그날 공부가 잘 되어서 인출이 되게 잘 되는 날이 있었거든요. 9시부터 인출을 시작했는데 한 9시 20분 되니까 인출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은 시간 공부를 했겠습니까? 아니죠. 집에 가서 푹 쉬었습니다. 다음날 공부를 위해서 휴식을 취했는데요. 이렇게 내 자신을 강화를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자기 학습에 대한 인출 연습, 이 복습은 매일매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